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참, 예. 아, 무게 있게 하고 싶은데, 좀. 네. 아, 하여튼 뭐, 1부, 2부 때는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노래가, 춤과 노래가 난무해서. 근데 참 저는 감명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난 시켜서 한 거예요. 예, 이렇게 좀 남한테 이렇게 뭐 잘못을 미루는 참 좋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저기 오늘 뭐 그 일부에서 잠깐 이제 담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이제 담배 케이스 혐오 그 그림이 네. 경고문이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권리를 빼앗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권리를 빼앗는다기보다 회피를 불러온다는 거죠. 문구만 있었을 때는 담배 값을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림이 너무 충격이 강하니까는 그거를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서 담배값에 있는 흉측한 그림들을 뭐 명암으로 가린다거나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담배값에 새로 넣는다는 식으로 오히려 회피를 해서 그 정부가 하고자 했던 담배를 혐오한 그림을 보면서 끊어라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담배값이나 이런 술값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기호식품에 모르겠어 삥을 뜯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한 그 어떤 그 보답이라고 그럴까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은 너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 어디 가세요 카메라님? 예. 이게 오토매틱이네요. 어떻게 그런지도 못생겨서 겁나네. 예. 자,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와라. 얍. 짠. 잘 네. 돌아왔습니까? 그럭저럭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 또 하시고 싶으신 발언. 네, 보니까 이번에 담배가 2,000원이 확 오르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담배 값을 올린 정부가 선거에서 킬패다.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 500원 올리고 열린우리당 집권당 빼앗고. 그렇죠. 네, 박근혜 정부도 2,000원을 올린 폭풍인지 심지어 대통령께서 모가지가 되셨죠. 예. 그 때문에 이제 담배 세금에 대한 관심들이 각 후보들도 좀 있는 편이어서요. 얘기를 듣자니 홍준표 씨는 2,000원을 깎아주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절박한가 보네. 그러게 말이죠.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뭐 현상 유지를 하겠다 혹은 검토해보겠다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씨가 안경을 꼈잖아요. 맞아요. 예, 담배값하고 상관없이 또 힘드시게 그런 루머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안경 얘기를 했잖아요. 안경 낀 대통령 후보들은 당선되기 어렵다. 당선된 적이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인터넷에서 크게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들이고 안철수 씨가 그거 비슷한 얘기도 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예, 저도 기사를 읽어본 것 같은데 뭐 이제 문 대표께서 이제 안경을 껐기 때문에 나가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징크스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의외로 정치계에 미신들이 많아서요. 네. 정치 하시는 분들이 선거철이 되면은요, 묘 이장을 한다거나 뭔가 집 방향을 바꾼다거나 풍수지리가를 찾는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어요. 이명박 씨가 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자기 조상님 묘 옮긴 거 아세요? 일본으로 옮겼나요? 포항 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굉장히 특이한 자리여서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수집을 많이 하는데 들은 얘기로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 부르기 아깝지만 고품격 방송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그 자리가 묘를 쓰면은 그 조상을 둔 그 일가는 번성하나 왕도 될 수 있으나 그 동네가 망한다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정상적인 좀 사람들이면은 그 묘를 파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나 봐요. 이 씨가 정상적인 분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미안해요. 그래갖고 그 묘를 지키기 위해서 위에 세멘트를 발랐대요. 근데 믿기지 않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일단은 그렇게 한 이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쨌든 뭐 기자님이라서 그런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또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또 정말 일반인들이 접하기 이런 것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좀 특이한 얘기들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전두환 씨가 백담사 간 거 아시죠? 예, 갔었죠. 왜 앞에 백담사일까요? 어떻게 머리를 밀러갔나요? 그게 그것도 풍수지리 쪽 그런 것에 약간 반로가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하들 중에 굉장히 충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이제 안을 낸 거예요. 그 전두환 씨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거의 패닉 상태가 됐대요. 왜냐면 자기 입장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나랑은 떨어진 게 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아하. 그래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 참모들 사이에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유능한 풍수지리사들을 모아갖고 회의를 거듭한 끝에 찾아낸 곳이 백담사였고 실제 거기 가서 많은 안정을 찾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그 오래 사시네요.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물론 되게 많은 거. 데이비드 록펠러가 101살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그 7개의 심장을 갈았죠. 진짜? 예. 멀쩡한 사람도 심장 떼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저 록펠러 하면은 참 악의 추구를. 예. 아 그래서 갑자기 자선활동도 그런 건가? 심장이 바뀌면 사람 인격이 바뀐다고 그러던데? 아 근데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 자선 활동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뭐 이 진짜 뭐 초대 갑부들이 쓰는 게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어디 기부했네 뭐 보면 결국엔 다 지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참 문제가 많이. 아 명박씨 청계재단이랑 비슷한 건가? 예, 뭐 그 비스무리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정치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약간 좀 경직되는 게 있는데 왜냐면은 이 사람들 얘기를 하면은 끝이 안 보여요. 개미지옥이야. 네, 맞아. 콘택트 렌즈 안경을 안 꼈다고 보니까 콘택트 렌즈를 꼈네, 막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별의별 그런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러면은 또 그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또 듣기 힘들었던 거 일반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요.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네, 풍수지리에 맞춰서 이사를 가시고 뭐 이것저것 바꾸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참 그래서 그런지 참 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괴담 중에 하나가 네. 그 풍수지리하고 그 유명한 뭐지 미국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인가? 예. 그 연관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괴담이에요, 진짜 괴담. 노무현 대통령. 맞아요. 네. 그 무덤 묘자리가 거꾸로 된 피라미드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밑바닥에 예. 계시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을 좀 너무나도. 아니, 사실 풍수에서 삼각형 뾰족한 거는 굉장히 나쁘게 보고 둥그런 걸 좋게 보잖아요. 이거는 국민들도 아는 상식인데 누가 기한했는지 한번 전공의 청구로 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블락이 33개로 나눠졌습니다. 그 프리메이슨은 33도로 나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숫자가 있는데 일루미나티가 쓰는 숫자, 그 프리메이슨이 쓰는 숫자. 근데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33도를 가장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알버트 파이크 같은 경우는 33도. 예전에 이제 뭐 쿠클루스 클랜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알버트 파이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알버트 파이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사람이 그린 시나리오대로 지금 다 벌어졌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언제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느 시기에 해라 이런 말은 없는데 모랄스 앤 도그마라는 책을 이 녀석이 썼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중동과 전쟁을 붙여서 여러 각국들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중동 전쟁이 이제 3차 세계 대전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동북아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아베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평화헌법 수정을 이제 거치면서 구조. 맞아요. 참 뭐라 그럴까 이놈들이 좀 혹시 보고 계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디요? 보고 계획. 보거 계획? 예. 이 보고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검색창에 치시면 보고 계획이라고 있는데 만주를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대한민국까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자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실 때 그 이토 히로부미가 간 곳이 바로 만주를 향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사인을 하러 간 겁니다. 만주를 이스라엘 땅으로 하겠다라는 계약을 하러. 근데 이게 왜 보고 계획이 됐냐면 보고라는 게 맛있죠. 네, 먹으면. 어요. 예, 이렇게 등에 가시가 달린 고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얘네들이 알을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맛있지만 먹기가 참 꺼림스럽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루면서 했던 말이에요. 보고 계획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본이 많은데 함부로 다뤘다가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서 보고 계획이라는 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불발이 된 거죠. 왜냐면 안중근 의사의 그 저격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셔갖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예, 이게 지금 뭐 엄청난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다. 뭐 하늘에서 뭐 100리탄을 떨어뜨린다던가. 100리는 진짜 너무해요. 예, 그거 이제 유엔에서도 써서는 안 되는 이제 뭐 아주 그냥 불법 무기로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깨어 있는 분들은 그래서 뭐 보이콧 이스라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캠트레일의 주체가 누구냐고 따져보면 결국에 미국의 네오콘이라든가 이런 뭐 유엔, 나사 이런 거대 단체들인데 얘네들은 이제 그 문제 반응 해결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에다 캠트레일을 뿌린다 그러는데 전혀 이산화탄소하고 상관없는 물질들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왜 바이러스가 들어있을까? 거기에 왜 사람한테 병을 주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이제 뭐 그 온난화는 사기다라고 아예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3만 명의 과학자들이 온난화는 사기니까 믿지 말고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 한두 명도 아니고 3만 명의 과학자가 얘기했을 정도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 아세요? 뭐요? 그 CNN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도널드 트럼프가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네. 그거 어디 있어요? 그 인터넷에 치시면 나와요. CNN 도널드 트럼프 says the earth is flat 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도널드인데 누구 편일까? 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근데 제가 또 도널드 트럼프를 솔직히 저 힐러리보다는 제가 좋아했습니다. 힐러리는 솔직히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루구루병에 걸렸다라는 사람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피자게이트라 그래서 이제 막 터져 나왔는데 본물처럼 이게 뭐 보면은 혀에 구멍이 뚫려 있다던가 계속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는 거, 잘 걷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리온이라는 그런 병에 걸려서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인간을 먹었을 때 생기는, 이게 뭐 음모론처럼, 저도 솔직히 음모론이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의사가 사실 인육 캡슐이라는 게 발견된다는 거는 그만큼 뭐가 있으니까 인육 캡슐이라는 게 나오죠. 예, 맞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예, 혹시 제가 드렸던 그 인육 판매업자 원칙 몇 페이지까지 네. 읽으셨나요? 5분의 2 정도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초반이네요. 네네, 저기 오원춘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자 잡아다가 열심히 뼈 바르고 이제 뭐 자기 딴에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무서운 내용까지 읽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기자님이 너무나도 분노하셔서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건데, 이 놈을 저는 이제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쓴 글이었지만 그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배우 세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고양이를 기르는데 개 목욕시키려면 저 혼자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사람 혼자서 한다는 거는 더 쉽지 않은 일이죠. 예, 네. 상당히 이제 힘이 많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책에다도 그게 또 냉동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 얼리지 않은 고기를 썬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을 그렇게 400조각 냈다라는 것은 절대 용납받지 못할, 저는 평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될 공범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오히려 더 좀 근거가 없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통화 내역을 누군가가 다 지워줬다. 이것은 마치 세월호의 그런 수사를 방해한 우병우 같은 사람이 뒤에 있진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그 해군 참모총장이 그런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월호 뒤에는 우병우하고 뭐 최순실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뭐 저 뉴스 매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거대한 세력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데서 힘을 발휘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부러 구조를 안 했다는 정황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참 미스테리예요. 구조한다고 해서 딱히 손해볼 게 없잖아요. 미국에서 오히려 항공모까지 보내주겠다고 했고, 해군에서도 거의 뭐 날아가다시피 했고, 삼성도 다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정부에서 굳이 막았을까? 예, 그게 이제 너무나도 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자꾸 숫자를 셌거든요. 몇 명이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숫자를 센 게 322.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을 또 이게 약간 종교하고도 좀 결부되는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것도 진짜 루머지만 너무 많이 퍼졌던 건데, 최태민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기념을 하기 위한 인신공양이었다는 설조차 날 정도였어요. 그 최태민 집에 이제 그
박근혜 씨가 갔을 때 나무 천국 불사라는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대요.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의 그런 증언에 의해서 나온 건데, 나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 천국은 이제 해군을 뜻하겠죠. 불사, 안의 불, 죽을 사자,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무 천국 불사라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상적인 종교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종교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최태민 씨랑 최순실이랑 종교인으로 본다면 되게 영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문제가 있는 상품을 가지고도 대통령이라는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조작이라는 게 지금 뭐 아주 영화를 지금 한 편 찍고 있는데, 이거 대선, 그 18대 대선이 조작됐다. 아니, 조작을 했어도 일단은 상품으로 탄생시켰어.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괜찮은, 야당이 솔직히 인재 되게 많은데도 못 만들었잖아. 아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경을 안 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콘택트 렌즈가 이제 먹혔구만.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소름 돋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죽어가는데, 머리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카드를 쥐었을 때 약한 거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보다 더 심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했다고 욕먹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그렇다면 이 뒤에. 그거 정확한 카드는 뭐지?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이제 세타의 경고가 있겠죠. 세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비학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제 무거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좀 방송에서는 또 말하지 못할 것들도 많이 있고 해서, 진짜 뭐 저희 이런 영상을 다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모니터링을 하고, 요놈들 어떻게 혼내줄까? 막 이렇게 이제 머리를 볼 때.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너무 혼나겠는데. 결혼도 못했는데. 시집 좀 보내주고 좀. 됐어. 아니,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너무 관심 있다고. 연락처 좀 알 수 있냐. 안 돼. 어제. 제가 이제 사태를 겪은 이후로 저한테 만나달라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쪽지 보내고, 전화하고, 이메일 하시고, 카톡도 오는데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거절했더라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사람 만나기 조금 무서운 시간입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죠? 한번 계속 도전해 보십시오. 하지마! 불편해. 오늘 근데 기자님이 대단하신 게 또 3.5개 국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게, 아까 전에 그 음주는 제가 모르겠어요. 가무는 뛰어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러세요? 네, 별로. 술 중에 좋아하는 술? 그냥 달달한 과일 술을 조금 좋아해요. 그러시구나. 과일주를.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양주를 좋아하는데, 제가 또 한때는 이제 클럽에서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먹었던 술 중에 예거마스터가 참 맛있더라. 드셔보셨죠? 예거밤? 뭐 근데 밤은 이제 안 좋은 에너지 드링크를 섞어서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에너지 드링크를 섞을 바에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드셔라. 나중에 혹시 이 턴 오프 유어 TV가 돈 많이 버시면은 진도 홍주랑 사이다 한 통만 주면 내가 노을 출연을 만들어줄게요. 이제 잡으시죠. 이과장님 언제쯤 잡을까요? 진도 홍주랑 사이다랑 잘 섞으면은요, 그 진도 홍주 빨갛잖아요. 걔가 이렇게 사이다에 내려앉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예쁜 칵테일이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최초로 진도 홍주를 이용해서, 진도 홍주와 사이다를 이용해서,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진도에서 유명해요. 아하. 네. 그거를 서울에서, 진도에서 유명한 걸 서울에서 하겠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3부는 너무나도 여러 주제를 막 했는데, 우리가 카톡에 못 올리겠다. 용량 많아서. 그러시구나.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거요? 그냥 유튜브에 스트레이트로 올리고. 그러구나. 제가 어떻게 다운받아서 올려야 되나? 몇 분짜리예요, 지금? 지금 19분 됐는데. 그러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다시 제 걸로 받아서 올리면 되고. 편집을 또 할 수 있어요? 편집이요? 네. 편집할 게 없습니다. 다 이게. 네. 그러면은 제 이메일이 용량이 작아서 잘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시 다음 시간에 길고 재밌는 얘기. 그러면 일단 1부, 2부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 GMO 우리가 현명하게 유기농을 먹자. 캠트레일 우리가 좀 깨어나서 이것이 음모론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하나의 기니피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세월호는
그 좀 뒤에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고 왜냐면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조류독감도 그 이득 보는 사람들이 누군 생각해 보면은 하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냥 막대한 이득을 봤으니까요. 그렇죠. 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종교인데 이게 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희한한 종교가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해명이 안 된 것도 되게 좀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3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실제로 거. 최태민 씨가 종교 그런 무당이라고 하셨죠? 그런 거는 이미 밝혀진 얘기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박근혜 씨가 뭐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는 둥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말해도 돼? 라는 발언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건 다 최순실 씨가 써준 얘기였다라는 게 밝혀졌고,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분이 참 그 대통령을 하기 전에 또 어떤 그런 사타니즘에 또 빠져 있었던 건 아닌가. 아마 박근혜 씨가 이거 들으면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엮어도 너무 엮었다. 똑같은데 이거? 좀 전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옆에 왜? 아니 이 감옥에 있어야 할 분이 갑자기 제 옆에 나타나서 엮어도 너무 엮었다. 엮어도 너무 엮었다. 그렇죠. 똑같네요. 성대모사가 대단하신데. 네, 요까지만 하고 제가 또 정찬희 기자님 보고 싶은 분은 베리머치 해피 기자라고 치면은 어떤 이상한 그 이런 좀 험악한 분위기에서 남자들이 그건 진짜 할 말 많어. 고성이 오가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대기업 갑질에 큰 고통을 겪으셨는데요. 그래서 그 회사 망했어요. 그분은 전 재산을 잃으셨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았어요, 서초경찰서가. 그래서 그 피해자분께서 저한테 나쁜 서초경찰서. 네, 취재를 요청하셨고요. 근데 갑자기 그 김도영 관광께서 뛰어드셔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발벗고 나서는 기자님들이 있으면 사회는 밝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턴오프 유월 TV는 언제나 대형 미디어가 전하지 않는 소식 그리고 좀 듣기 힘든 얘기.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못하는. 전하지 못하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기자처럼. 그리고 이제 기자가 이 어떤 채널을 위해서 춤을 추고 일본 노래를 부른다. 저희 턴오프 유월 TV나 베리머치 해피에서만 보실 수 있다. 요걸 말씀드리면서 많이 날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